혜진아, 내가 사실 널 처음 봤을 때부터 마음에 두고 있었어. 네? 아버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제 나를 아버님이라고 부르지 않아도 돼. 오빠라고 불러. 영길 오빠. 오빠라뇨? 왜 이러세요, 아버님? 우리는 이제 아무 관계도 아니잖아. 넌 이혼했고 내 며느리가 아니야. 이제는 한 남자와 여자로 만날 수 있어.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헤이썰 라디오입니다. 오늘 사연의 주인공은 이혼 후 전 시아버지에게 고백을 받은 여성의 이야기인데요. 예상치 못한 충격적인 고백과 그 후에 알게 된 더 충격적인 일을 겪은 특별한 인연들에 관한 사연인데요. 함께 들어보시죠. 저는 올해 40입니다. 지난해 7년간의 결혼 생활을 마치고 남편과 이혼했습니다. 처음부터 완벽한 결혼은 아니었지만 참고 견디며 관계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전 남편의 반복되는 외도와 무책임한 행동들은 제 한계를 넘어섰습니다. 다시는 안 그럴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몇 번이나 들었던 그 말이 지겹도록 반복되었고 결국 저는 용기를 내어 이혼을 결정했습니다. 쉬운 결정은 아니었지만 더 이상 상처받기 싫었습니다. 이혼 후에도 시댁 쪽과는 최소한의 예의를 지키며 연락을 유지했습니다. 특히 시아버지는 결혼 생활 내내 저를 딸처럼 아껴주셨고 이혼 과정에서도 한 번도 저를 나무라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아들이 너무 부족해서 너가 많이 힘들었지. 그렇게 말씀하시며 오히려 저에게 위로의 말을 건네주셨던 시아버지. 저는 그분에게 늘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혼 후 6개월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평일 저녁 시아버지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혜진아, 요즘 잘 지내니? 혼자 지내면서 식사는 제대로 하고 있니? 내일 저녁에 시간 되면 같이 저녁 먹자.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갑작스러운 제안이었지만 거절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분은 항상 저를 배려해 주셨고 이혼 후에도 걱정해 주시는 따뜻한 분이었으니까요. 다음 날 저녁 약속 장소인 한식당에서 시아버지를 만났습니다. 늘 단정하고 정갈한 모습이었던 그분이 오늘은 유독 정장 차림에 머리도 깔끔하게 정리하셨더군요. 아버님, 오랜만에 뵙네요. 잘 지내셨어요? 그럼 난 항상 건강하지. 너는 어때? 살림 혼자 꾸리느라 힘들진 않고? 식사가 진행되는 내내 그분은 제 안부를 물으며 진심 어린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그러다 문득 예전에는 하지 않으셨던 질문을 하셨습니다. 혜진아, 혹시 다시 만나는 사람 있니? 갑작스러운 질문에 저는 잠시 당황했지만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아직은 그럴 생각이 없어요. 지금은 제 일에 집중하고 싶어서요. 그렇구나. 그래, 너도 아직 젊으니까 조급할 것 없지. 식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 시아버지께서 갑자기 자리를 옮겨 제 옆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혜진아, 사실 오늘 너를 만나자고 한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 그 순간까지도 저는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저 뭔가 심각한 가족 이야기가 있나 보다 생각했을 뿐이죠. 혜진아, 내가 사실 널 처음 봤을 때부터 마음에 두고 있었어.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시아버지가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네?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사실 너만 보면 가슴이 뛴다. 너가 며느리가 아니었다면 벌써 고백했을 거다. 숨이 턱 막혔습니다. 눈앞이 아찔했습니다. 7년간 아버지라고 불렀던 분이 제 전 남편의 아버지가 갑자기 저에게 이런 고백을 한다니 현실감이 없었습니다. 아버님,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이제 나를 아버님이라고 부르지 않아도 돼. 오빠라고 불러. 영길 오빠. 우리는 이제 아무 관계도 아니잖아. 넌 이혼했고 내 며느리가 아니야. 이제는 한 남자와 여자로 만날 수 있어. 시아버지의 손이 제 손을 더 강하게 쥐었습니다. 그분의 눈빛은 제가 알던 그 따뜻한 아버지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아버님 죄송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좀 자리에서 일어나려는 저를 그분이 다시 잡았습니다. 왜 그러니? 내가 너무 늙었다고 생각하는 거야. 난 아직 건강해. 너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어. 아들보다 내가 너를 더 잘 챙겨줄 수 있다고. 저는 그 자리에서 어떻게든 빠져나오고 싶었습니다.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꿈이기를 아니면 그저 오해이기를 바랐습니다. 아버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없습니다. 먼저 가보겠습니다. 간신히 자리에서 일어나 정신없이 식당을 빠져나왔습니다. 뒤에서 시아버지가 뭐라고 외치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빨리 이곳을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도 한동안 떨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을 누구에게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전 남편에게, 시어머니에게, 친구들에게,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충격적인 경험이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인터넷을 뒤지며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이 있는지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시아버지 고백, 시부모 이상한 행동 같은 키워드로 검색을 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한 인터넷 카페를 발견했습니다. 이상한 시가족 경험담이라는 카페였는데 그곳에는 저와 비슷한, 아니 어떤 건 더 충격적인 경험을 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가득했습니다. 인터넷 카페를 발견한 그날 밤, 저는 새벽까지 그곳의 게시글들을 읽었습니다. 시아버지의 부적절한 고백부터 시어머니의 집착, 시동생의 스토킹까지 믿기 힘든 이야기들이 수두룩했습니다. 용기를 내어 저도 제 경험을 익명으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몇몇 회원들이 위로의 댓글과 함께 오프라인 모임에 초대한다는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낯선 사람들을 만난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고 이런 아픔을 직접 대면하는 것이 부담스럽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경험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더 컸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카페에서 알려준 주소로 향했습니다. 도심 한복판의 조용한 카페 2층 세미나실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5명의 여성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새로운 시장님이시죠? 저는 카페 운영자 다시봄이라고 합니다. 실명은 김미라예요. 40 후반으로 보이는 단정한 차림의 여성이 저를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박혜진입니다. 혜진 씨, 이렇게 용기 내서 오셔서 정말 감사해요. 여기 있는 우리 모두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이에요.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자리해 주세요. 그렇게 저는 시가족 트라우마 극복 모임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는 저를 더욱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운영자 미라 씨는 이혼 후에도 전 시아버지가 자신의 집 주변을 배회하며 심지어 자신의 속옷을 몰래 가져가는 것을 발견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누가 훔쳐갔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어느 날 집 CCTV를 확인했더니 전 시아버지가 제 집에 들어와서 서랍을 뒤지더라고요. 그때 제 속옷을 가져가는 걸 봤을 때의 충격은 아직도 잊혀지지 않아요. 미라 씨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도 용기를 내 제 경험을 나누었습니다. 다른 회원 수진 씨는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저는 이혼하고 나서 시어머니가 저를 스토킹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우리 아들이 잘못했으니 너에게 미안하다며 연락해 오셨는데 점점 메시지가 이상해지더라고요. 내 아들보다 너를 더 사랑했다. 우리 함께 살자는 내용의 편지까지 보내왔어요. 그리고 태희 씨는 이혼 후 시동생이 자신에게 끈질기게 구애했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결혼 생활 때부터 시동생이 저를 이상하게 바라봤어요. 이혼하고 나니까 노골적으로 저에게 접근하더라고요. 형수님이 아니니까 이제 괜찮지 않냐면서요.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며 저는 이상하게도 위안을 얻었습니다. 저만 겪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 그리고 이 경험을 공유하고 함께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모임은 매주 한 번씩 계속되었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경험을 나누고 서로에게 조언과 위로를 건네며 아픔을 치유해 나갔습니다. 또한 심리 상담사를 초청해 트라우마 극복 방법에 대한 강의도 들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시아버지에게서 또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문자와 전화, 심지어 제 집 앞에서 기다리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극도로 불안해졌습니다. 모임에서 이 문제를 상의했고 미라 씨는 법적 대응을 권유했습니다. 혜진 씨, 이건 명백한 스토킹이에요. 우리 모임에 법률 자문을 해주시는 변호사가 있는데 상담받아보는 게 어떨까요? 그렇게 저는 경고 내용 증명을 보내고 추가적인 접근 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다행히 그 후로 시아버지의 연락은 끊겼습니다. 모임 활동을 하면서 저는 점점 자신감을 되찾았고 비슷한 경험을 한 다른 여성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미라 씨가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 경험을 바탕으로 책을 내보는 건 어떨까요? 익명으로 진솔한 이야기를 담아서 비슷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두려웠지만 모두가 동의했습니다. 우리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힘이 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6개월간의 작업 끝에 우리는 시가족의 그림자, 침묵을 깨다 라는 책을 출간했습니다. 책에는 10명의 여성들의 실제 경험과 극복 과정, 그리고 법률적, 심리적 조언이 담겨 있었습니다. 예상치 못하게도 이 책은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출간 후 언론의 주목을 받았고 우리 모임은 전국적인 네트워크로 발전했습니다. SNS를 통해 수많은 여성들이 나만 그런 줄 알았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경험을 했다니 충격이다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 활동을 하면서 저는 제 안에 숨겨져 있던 재능을 발견했습니다. 상담과 글쓰기에 소질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결국 심리상담사 자격증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책이 출간된 지 3개월 후 뜻밖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혜진아, 너의 책을 읽었다. 우리 영감이 너에게 그런 짓을 했다니 정말 미안하구나. 시어머니는 제 책을 읽고 시아버지의 행동을 알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믿지 않았지만 시아버지에게 직접 확인했고 결국 그 사실을 인정했다고 합니다. 지금 영감은 심리 치료를 받고 있어. 너에게 정말 미안하다고 전해달래. 그리고 네가 다른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하고 있다니 정말 자랑스럽다. 시어머니의 전화는 저에게 또 다른 치유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해결된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제 이야기가 인정받았고 시아버지도 자신의 문제를 직면하게 되었다는 사실이 위안이 되었습니다. 지금 저는 상담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우리 모임을 기반으로 한 가족관계 트라우마 치유센터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매주 비슷한 경험을 한 여성들을 만나 상담하고 그들이 아픔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가끔은 이 모든 일이 꿈만 같습니다. 그날 시아버지의 충격적인 고백이 없었다면 저는 지금의 저를 발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픔이 저를 성장시켰고 비슷한 아픔을 가진 사람들과의 연대가 저에게 새로운 삶의 의미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그날의 충격에 떨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경험이 제게 준 선물에 감사합니다. 사연 보내주신 청취자분, 충격적인 시아버지의 고백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어떻게 새로운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는지, 그리고 비슷한 상처를 가진 사람들과의 연대를 통해 어떻게 치유와 성장을 이루어냈는지 감동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용기를 내어 자신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공동체를 찾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사연자님처럼 우리 모두가 아픔을 딛고 더 단단하고 따뜻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헤이썰 라디오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DJ 서연이었습니다.